지방 전체를 보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공급에서 하락한 거는 사실은 대구밖에 없고요. 다 금리에 의한 하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이제 금리에 의한 하락은 수요를 이제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하거든요. 뒤로 미뤘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 미룰 수 있어요. 3년은 못 미뤄요. 22년, 23년까지는 수요를 뒤로 미룰 수 있는데 24년부터 못 미뤄요. 분양에서 입주를 한 3년 있잖아요. 네. 그 입주가 3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3년하고 맞물리는 시점이 되거든요. 공급하고 그 수요들이. 그 시점만 맞물리는 3년 차에는 거의 많이 움직여요. 3년 차는 반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하반기부터 24년부터는 많은 지역들이 움직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부울경이 제일 빠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부울경이? 공급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부산 물어보신 분 있었어요. 반등은 과거처럼 막 급등하 이런 장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덜 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격을 만들 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그 가격을 만드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금융 환경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고금리의 환경이 있다면은 이 가격이 만들어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낮은 선에서 결정되고요. 적은 수요가 붙기 때문에 경쟁이 덜해지거든요. 그러면 과거보다 급등하고 이런 장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상승하게 되면은 천천히 낮게 저가 아파트부터 될 거예요. 왜 저가부터요? 전세금이 낮기 때문에. 떨어진 전세금이 반등하는 시간이 고가 전세부터 반등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전세부터 원래 수요가 또 저가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저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가에 들어오면은 그 저가부터 밀어올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가의 전세부터 올라가면서 저가의 매물도 올리고요. 그게 시장이 번져서 가기 때문에 시장이 과거가 좀 다를 거예요. 뭔가 느낌적으로는 신축이 먼저 좀 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가 아파트. 저가부터. 그 저가라는 게 아주 나쁜 아파트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억에서 한 5억 사이, 뭐 구축 같은 경우는 2억대도 있겠지만은 한 그 정도 사이에서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전세 가율이 지금 전세 가격이 2억에서 2억 5천대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네. 많이 머물러서 그런 것들을 먼저 밀어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연결해 있던 어떤 가격대 있는 애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신축 전세도 금액이 크긴 하지만은 그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갭이 커서 그런가요? 그럼 신축이나 뭐 이렇게 좀 갭이 크죠. 갭이 커서. 네. 근데 갭이 큰 거는 많이 떨어진 거는 전세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붙기 때문에 그냥 붙어요. 근데 이제 원래 시장을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키려면은 전세가가 계속 붙어줘야 되거든요. 전세가가. 전세가 올리면서 가는 게 이게 시장의 방향이에요. 이제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실수요자가 많이 떨어진 걸 가지고 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네.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전세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 수요가 부족해서 매매에 돌아서고 이런 과정이 겪어야 되거든요. 요 수요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임대차법이 그 이제 4년이 마감되는 시점이 2024년이에요. 그죠? 4년 돌아오는 시점이. 거기에 맞물려서 있는 게 24년이고, 공급이 또 줄어드는 시기가 24년이고, 이게 많이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24년이 돼 있어요. 그래서 24년, 25년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금리는 이 상태여도 그러면 금리의 영향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시장은 그 금리에 적응하거든요. 단지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뿐이에요. 수요가 작아지는 건 맞는데 금리에 의해서 하라는데 이건 아니에요. 금리의 영향 저는 거의 다 끝났다 그러고 여기서 뭐 한 25bp나 50bp 더 올라가도 더 올라간다면 약간 위축이 되겠죠. 근데 그 과거 올라간 만큼 어떤 충격은 오지 않습니다. 파월이 막 물가가 안 잡히는데요 이러면서 막 더 올리거나 이래도 저는 물가 안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안 잡혀도 예, 관계없어요. 우리의 부울경은 간다. 타임테이블 저는 간다. 예,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24년, 25년 간다. 25년 다 간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24년에 끝나는 임대차 입법. 공급의 누적, 수요의 누적에서 25년에는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네. 근데 뭐 저는 뭐 애매하게 이야기 안 해요. 틀리면 틀리더라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나아요. 네, 저는 늘 그래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리면 틀릴 때 인정하면 되잖아요.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비율을 그대로 하고 과감하게 그냥
저는 내가 판단을 맡기고 그렇게 결정해서 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투자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애매한 포지션을 어떻게 해요? 이 강의하는 사람은 애매한 포지션 되게 많아요. 빠져나가려고. 정말 답답해요. 그런 분을 보면. 강사니까요. 그러면 안 해야 되죠. 내 이익을 네.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런 했다가. 분들은 내가 뭐 투자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는 분은. 애매한 분들은. 그냥 강사 포지션인 거죠. 전업 강사.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많아요. 예.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예. 계속 상승해, 하락에도. 딱 강의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러면은 네. 이거 뭐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데스켓 바운스는 아닙니까? 지방도 맞죠. 지방도 맞는데 지방은 수도권하고는 좀 다르죠. 좋은 거래죠. 지방은. 왜냐하면 아주 낮은 금매들이 다 팔렸다는 거는 네. 더 이상 금매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 수 있어요. 지방 금매는 되게 좋은 신호라 보시면 돼요. 아유, 팔린 게, 금매가 팔린 게. 서울은 달라요.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전세가율을 만들어가는 구조고요. 지방은 원래 전세가율이 되게 높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 60% 넘고 대구나 광주 같은 70% 돼 있어요. 수익률에 관련된 거는 일단 만들어져 있고, 네. 단지 주거가 부족한 그 순간에 올라가거든요. 그 주거가 부족한 순간이 뭐냐면 전세가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올라갈 때 같이 반등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계를 볼 때 어떤 통계가 변곡점을 만드냐고 보면은 지방은 전세 수급이고요. 수도권은 전세 가율이에요. 이게 뭐가 만드냐? 공급이 만들어요. 근데 변곡점은 3년 누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끝날 때 변곡점은 3년 누적보다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해요. 공급이 필요해요. 상승할 때 공급량하고 하락할 때 공급량이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승할 때는 공급량이 아주 바닥을 떨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수요들이 정말 집이 없을 정도로 어떤 낮은 공급량이 되어야 되고요. 하락으로 갈 때는 투자자가 들어와서 전세를 못 넣을 정도로 전 공급이 많아야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3년 누적 공급량이지만은 제가 보는 공급량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변곡점 찾을 때 좀 다르게 찾아요, 저는. 뒤에 이제 하락할 때가 조금 많은 양을 찾고 상승할 때는 좀 적게 찾아요. 약간 다르게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3년 누적 공급량이에요. 포인트는 그 공급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겠네요. 네. 이 공급을 찾을 때. 그리고 수요.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을 한 해 한 해로 분석하는 거는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하나씩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수요가 한 해 한 해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요가 왕창 움직이잖아요. 모였다가.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수요가요. 수요는 모였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게 한 해 한 해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한 해 물량이 많다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진짜 초보 중에 초보예요.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되고 누적 공급량에서 그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공급량이 짜여져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끝나는 시점하고 시작하는 시점이 좀 달라요.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보여주시죠. 네. 지방에. 공급량으로 보는 사이클이에요, 부산이요. 이게 책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39년 동안의 입주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주 물량이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대가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저는 우리 아실에서 나오는 입주 물량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지인에서 나오는 거 있고, 호갱론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네. 입주 물량이 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그냥 캡처 딱 해가지고 쭉 꺼지는 거 다 하고 막 강의 쓰고 이러는데 그 내용을 잘 안 보세요. 그 안에 어떤 그게 돼 있냐면은 부동산 지인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피도 포함되어 있고 임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실에는 임대 빠지고요. 네, 그리고 아실에 또 뭐가 빠지냐면은 재건축에 조합 물건이 빠져요. 분양 물량만 합니다. 만약 1000세대가 있으면은 700세대가 조합 물건이고 300세대가 일반 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만 해요. 그래서 아실의 물량이 훨씬 더 작아요. 지인의 물량이 훨씬 더 많고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같은 해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저는 그 딱 중간이에요. 제 건은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OP 뺍니다. 임대 빼요. 근데 일반 그 조합 물량은 또 더 가요. 왜냐하면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다 수집을 해요. 다
분석해서 열어서 한 개 한 개 다 수집합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39년간의 평균인데 네. 우리 1, 2신도시 이전은 빼고요. 우리 35년간 평균 23,000이 지금 공급됐어요. 이 공급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소화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7,000이라면서요. 0.05가. 근데 이만큼 공급됐는데 이거 어떻게 다 소화했죠? 그러네요. 엄청나게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소화가 없잖아요, 지금요. 미분양 얼마 1,000세대밖에 없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만큼이 수요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갔다는 증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된 거니까. 지난 과거 동안. 근데 시장에는 균형을 맞출 수 없어요. 우리 주택 시장은 불균형 시장이에요.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출 수 없으면 0이 나와야 되죠. 가격이. 늘 똑같아야 되잖아. 수요공 맞추면.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공급량도 변하고요. 수요도 변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게 30년 동안의 어떤 사이클인데 네.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네. 책에는 19년도까지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책에 19년도까지 썼으니까. 네, 네. 그 뒤에 안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를 1차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평균 공급은 24,000이에요. 평균이. 상승과 하락이. 네, 99년까지. 네. 네.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하락할 때가 31,000이었어요. 부산이. 많죠. 23,000 많죠. 91년부터. 네. 여기가 상승 구간인데 18,000이었어요. 17,000보다 많잖아요. 상승했잖아요, 여기. 여기가 3만입니다. 여기가 상승 하락 한 사이클이죠. 여기 23,000이죠. 균형을 맞추고 가는 거잖아. 그죠? 공급으로 균형 맞추고 가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하면 균형 맞춰 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2008년도에부터 부산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07년, 8년도에 원래는 올랐어야 됩니다. 근데 뒤에 2년 정도 밀렸거든요. 약하게 상승하고 밀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게 되면 여기 지금 잠깐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하락 나올 때가 27,000이었어요. 여기도 약간 주춤할 때도 여기도 23,000이었어요.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의 어떤 균형점을 왔을 때가 살짝 주춤하거나 살짝 하락한다고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또 여기 좀 많은 편이죠.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예. 여기가 분석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균형점에 도달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딱 그 선에. 네, 선에 있을 때가. 들락날락할 때. 이때가 분수가 제일 힘들어요. 이때는 수요를 분석하는 거예요. 공급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24년 올해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24,000이잖아요. 23,000은 살짝 많죠. 자, 올해가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 없죠. 13,000. 자, 25년 물량은 지금 완성 안 됐지만은 지금 열심히 분양해도 23,000을 못 만들어요. 부산은요. 여기 누적 공급 3년 누적 공급량을 하게 되면 1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23,000 대비 훨씬 더 적잖아요.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올해가 끝나는 23년 끝나는 시점 12월이나 1월 되면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23년 말이나 24년 초 되면은 전세가 플러스 나오든지 매매가 플러스 나든지 미미하게 플러스 나올 거다. 아무리 늦어도 정말 시장이 막 금리가 올라서 막 해도 저는 24년, 25년 지나면 오른다. 지방은. 아, 이걸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 35년 평균. 소장님 데이터에는 빨간 줄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빨간 줄 없습니다. 저는. 네, 없고, 네. 이 35년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사이클을 나눠서 네.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강의에서 제가 이 30년 했잖아요. 30년을 딱 나올 때 이 통계를 쓸 수 있는 건 30년이 돼야 쓸 수 있어요.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25년 되면 못 써요. 평균을.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0년 나올 때부터 제가 서서히 보니까 거의 많은 도시들이 맞고요. 이 변곡점이 일어난 시점도 거의 맞아요. 제가 했는 그 확률로는 80%에서 85% 정도 맞습니다. 엉뚱하게 분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단지 변수가 나오면 틀려집니다. 변수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전 뒤로 밀어서 해석해요. 금융위기나 IMF나 뭐 카드 사태 뒤로 밀었습니다. 1, 2년 뒤로 밀어서 나오면 수요가 뒤로 밀려서 나오기 때문에 더 상승폭이 커지거나 지금 금리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공급과 관련 없어서 지금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뒤로 밀려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25년 되면은 거의 다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 갑자기 이제 그런 어떤 블랙스완 같은 어떤 이벤트가 딱 발생했을 때 보통은 방향을 바꾸거나 자기 포지션을 바꾸는데 소장님은 이렇게 뒤로 밀리는. 네, 전 뒤로 밀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시네요. 절대 안 바꿨습니다. 우리 역사상 바꾼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보통은 이제 이쪽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는 공급이 바꾸지 공급이 연속적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연속적으로 바꾸지 변수는 시장에서 적응하거든요. 적응하고 금방 사라집니다. 저는 변수를 2년 못 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2년 못 가요. 아무리 강한 거. 강하도.